자, 지금 정치권의 단연 화제는 홍준표의 MBN 당사 출입 금지. 이 사건을 보고 제가 느낀 거예요. 야, 이것을 민주당 분들이 했다 그러면 정말 난리 났겠구나. 우린 그런 일 안 해요. 네. 일단 유해 씨의 미투 관련한 발언을 듣고 MBN이 오보를 낸 거죠, 오보를. 수년간이란 표현이. 네. 홍준표 씨의 그 스타일이 완전히 누구 말처럼 트럼프를 닮아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아니, 트럼프랑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냥 예. 홍준표 그냥. 이것도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독불장군이죠. 당사에 들어오자마자 와, 우리 속칭 표현으로 빡쳐 있다는 게 보이는 게 MBN 카메라 빼세요. 근데 얼굴에 옥이랄까 악이 잔뜩 들어 있어가지고 이 사건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회자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홍준표 씨 스스로가 지금 종편 보수 언론들을 차례로 지금 저격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MBN, 동아일보, 채널A 정도만 지금 살아남아 있는 그런 느낌이요. 저런 걸 총기 난사라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어디 쏘는지도 모르고 막 쏘는 지랄탄. 거지. 지난주에 그 김민석 원장님이 남겨둔 굉장히 유의미한 단어가 바로 전기난사였습니다. 아 그래요? 전기난사 수준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아니, 거의 그래요. 아니, 지금 이번에 하는 거 보면 MBN을 대상으로 한 게 보면 당 출입금지 및 부수 제거, 당 출입금지 및 부수 제거, 그다음에 당 소속 의원 및 당직자 등 취재 거부. 더 웃긴 건 해당 언론 시청 거부 운동 동료 당원 대상으로 아, 정말 가짜 상상을 뉴스와의 뛰어넘어. 전쟁. 멋지신 분이세요. 아주 멋지세요, 아주. 예. 근데 이 당이 이걸 할 수 있는 정당이에요? 참 바쁘겠어요. 정말 할 일도 많은데. 할 일이 많은데 어저께 사실은 평민년 30주년 기념 토론회 하고 그다음에 기념식 하고요. 이제 4시부터 6시였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2시부터 그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지역위원장 및 주요 당직자 결의대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시부터 4시 가량 그랬고 4시부터 6시 이제 어저께 오후에 행사를 하는데 행사장에서 앉아서 MBN 이거 성명서 논평 준비하고 그다음에 또 봤어요. 동계 평창 올림픽 그 도종환 장관의 이 그동안 했던 역할과 노력에 대해서 또 이제 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문준용 씨 건 관련해 가지고 바른정당이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아 가지고 또 내고 하여간 그랬어요. 근데 되게 이제 동시다발로 일이 벌어졌는데 저 MBN 거 보고 물론 오전에 이제 공지를 했는데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 14년 됐잖아요. 공보 파트에서 일한 게 청와대는 사실은 엠바고 대통령 이제 외부 일정은 엠바고 걸고 이제 출입 기자들한테 미리 알려주는데 그걸 사전에 이제 보도를 하면 춘추관 출입 정진이 있어요. 근데 이것처럼 뭐 부수 제거, 시청 거부 운동 동료 이건 MBN 시청률 올려주는 거예요. 거의 언론개혁 운동 수준이에요. 이제 안철수 씨가 남기고 한 워딩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뭔지 아세요? 뭐죠? 홍준표의 새정치. 아니 어쩌면 그리고 이분이 아니, 이제 웃음 주고 기쁨 주는 거기네. 이게 정말 기쁨 주고 사랑받는 우리의 홍준표가 저를 주모라고 하기도 했었고요. 최고위원 회의 안에서 여자는 조용히 앉아서 밤에만 쓴다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밤에만 쓰는 것이 여자의 용도라고 했었습니다. 예, 여자는 회의에 있는 게 아니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저는 이 방에서 앉아서 옆에 앉아 있으면 회의 들어가기 전에 많은 이야기를 했었죠. 말하지 마라. 너는 말하지 마라. 원래 여자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이쁘다. 여자는 밤에 있을 때가 제일 좋다. 그러더니 아이고 이런 말 하면은 나중에 또 기사 될라. 아이고 나가서 또 떠들라. 홍준표 대표 따라서 막말하면서 망가져간 제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제 모습을 찾겠습니다. 성희롱을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 네. 지난 연말 연초에 인재 영입한다고 전국 시도당을 순회를 하면서 했던 말이 좌파 정권하에 넘어간 SBS 그다음에 KNN 그렇지. 한 바 있잖아요. 그리고 다 가져갔네 지금. 그럼 이제 MBC도 노영 방송이라고 이제 폄훼했고 KBS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KBS에 대해서 또 뭐라고 또 얘기할 거고 조선은 밀양 가서 얘기한 걸 갖고 양비론으로 쓴 조선일보. 그다음에 중앙에 대해서는 의원 내각제 네. 개헌 주문했다고 해서 허위 기사를 작성했는지 모르겠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언론이 그동안 좀 편향된 보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정부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촛불 때
언론 적폐도 청산해야 될 하나의 과제 중에 한 지목을 했었는데 정상적인 보도 내지는 편향된 보도가 조금 그 편향성을 극복해 나가는 상황에서 아노미 상태에 빠진 거죠. 그동안 정부를 위한 방송 또는 정부를 위한 언론만 보다가 본인에 대해서 지적하는 언론을 보니까 지적질 당하니까 정말 기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보는데 그럼 모든 부스를 다 폐쇄시키나? 네. 어제 장제원 논평 중에 나 깜짝 놀라는 숫자를 들었어요. 뭐죠? 우리 당 330만 당원의 종편 안 보기 운동. 가짜뉴스. 330만 명이요? 깜짝 놀랐네. 그중에 허수가 제가 보기에는 95%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당도 그거 40만으로 뻥 튀겼다가 전당대회 때 곤란해져가지고 실질적인 당원 찾기 운동하고 있는 것처럼 330만 당원이라니. 그 민주당이 160만 모아서도 그 부분에도 사실 좀 논란이 있잖아요. 저희는 어. 150만 명인데 당비를 한 번이라도 낸 당원. 지난번에 저희가 중앙당 후원회 그것 때문에 실제로 한 반 정도 넘는 분은 한 번이라도 당비를 낸 분들이에요. 그리고 뭐 그냥 일반 당원, 그러니까 권리당원이라고 본인이 했지만 당비를 안 내신 분들도 있는 거죠. 그렇게 또 뻥튀기여서 그 당원들이 MBN 안 보게 한다. 어느 시대의 발상인지를 모르겠어요. 저 정도 당이면 뭐든지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러워요. 지금 여당이 가장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기존의 언론 습성대로 그냥 막 가짜뉴스 써대고 막 그걸 하고 있는 상황에 그렇다고 해서 언론을 억압하는 형태로 갈 수가 없어서 굉장히 그 힘겹게 언론을 상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청기란 사회에서 MBN 죽여, 중앙일보 죽여, 조선일보 죽여 하면은 결국에는 본인들이 손해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 당에서 당직자들은 좀 어렵겠어요.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기가. 근데 도대체 어디를 쏴야 되나? 여기 쏘다가 저기 쏘다가. 그 원장님을 그 한때 정치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다는 홍준표 씨가 예. 즉흥적이어서 그렇죠. 아침에 빡이 친 상태에서 들어와가지고 즉흥적으로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니까 그렇게 되는 저 거죠.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야당 때 정말 언론의 보도가 도를 넘어섰다 그러면은 정정보도 요구하고 안 해주면 공문을 보내서 법적 조치를 한다고 대응을 하고 그 다음 단계가 언론 중재에 가거나 도저히 안 되겠으면 이제 소송으로 가잖아요. 예. 이게 4단계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거는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청와대가 그 이제 예전에 아주 무리한 외교 안보 통일 분야에 사실관계를 왜곡하면 청와대 출입을 뭐 일주일이 됐던 한 달이 됐던 금지를 하거든요. 요게 최고의 높은 수준의 언론에 대한 방어선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부스를 제거하고 시청을 안 한다 그러면 옛날에 왜 안티조선 운동 했을 때 이제 일반 시민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정말 조선일보의 왜곡 보도 때문에 자발적인 활동은 봤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정당이 나서가지고 안 보기 운동하는 거는 근데 하긴 지금 금지총이에요. 자유한국당은 제가 지금 말씀 아침부터 이렇게 얘기하다가 드는 생각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그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게 무시해서 보통 사람들이 여기서 나중에 이제 좀 비웃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건 예. 거의 코믹 개그 수준이거든요. 예. 개그맨들이 싫어합니다. 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방송은 운동이 아니고 재미예요. 아니 근데 제가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얘기가 정말 아까 자료를 보다가 홍준표 막 난사하는 거 보고 웃었는데 그 유여해 씨가 또 사과 얘기했다고 받아줘라. 보고서 제가 야, 이거 도대체 어떤 장면이었을까 하는데 유여해 씨가 저 성희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성희롱이 뭔지 공부 좀 하세요 하고서 쭉 얘기하면서 뭐 내 각시가 제일 예쁘고 아름답다 뜬금없는 얘기 이런 게 가령 뭐 성희롱이다 그러면서 전당대회에서 제 손을 덥석 잡는 행동들이 바로 성희롱입니다. 이래서 야 앞으로는 이거 전당대회에는 보통 악수하고 이런 거 아닌가 싶어서 악수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 손을 뭐였어요? 손잡고 그러니까 가는 거 있었어요. 두 분이서 어떻게 이제 됐던 전당 거예요? 안에 손을 행사 끝나고 나오는 장면이었죠. 예. 나오는데 손을 뭐 꽉 팔짱을 잡은 막 거예요. 꽉 꼈어요? 손을 꽉 손을 잡고 꽉 나는 잡고.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황당했겠네. 예전에 그 이제 최고위원 제명할 때 그때 서로 논란이 있었어요. 내가 먼저 잡았다, 네가 먼저 잡았다. 요 논란이 있었는데 정말 이거 보고 자, 도대체 참 잠시 후에 더 진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제 홍준표 씨가 MBN에다가 그렇게 가짜뉴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최근에 우리 방송으로도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에요를 말했던 여러 가지 홍준표의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하는 말들 중에 진짜 중요한 건 본인 자체가 엄청난 가짜뉴스 메이커라는 거잖아.
얼마 전에 왜 밀양 저기, 가가지고요. 경남일 때 뭐 불난 적 없다. 네, 제천일 때 그랬고 밀양일 때는 뭐 세월호를 비유하면서 이낙연 도지사가 당시에 도지사였는데 그렇죠. 그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역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참 이 방송을 빌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홍준표 대표의 말을 잠시 사실이냐 생각하고 이낙연 도지사가 도지사였구나. 그래서 참 열심히 세월호 때 정말 그 전남 도지사로서 현장 진도 팽목항 정말 진지하게 세월호 문제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남아서 아 그래 저 홍준표 대표 얘기 뭐 이러고 넘어갔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도지사가 이낙연 도지사가 아니고 박준영 도지사였어요. 사건 당시에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홍준표 대표의 말을 잠시나마 너무 신뢰했던. 믿었던 제가 네. 죄송하고. 근데 그거죠. 제일 아픈 게 홍준표 대표가 최근에 가장 아팠던 게 그때 도지사였거든요. 경남 도지사였는데 팩트 체크를 안 하고 그냥 부지불식간에 얘기를 한 거죠. 이상해요. 왜냐면 검사가 기본적으로 조금 무수한 검사들이 다 법조인들이 팩트에 굉장히 철저한 거잖아요. 근데 저 홍준표 대표가 저 정도는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되셨어요? 야 이상해요. 미치겠다. 저한테 악감을 품으면 그때부터 이상해진 거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이건 이제 김민석의 저주라고. 사람이 좀 진짜 그렇죠. 한 분은 곧 감옥 가실 거고 한 분은 곧 그러니까. 집으로 가실 거고. 그러니까. 그 홍준표라는 캐릭터가 오죽했으면은 종편에서요. 홍준표 말을 팩트 체크하는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했을 때 팩트 체크 코너가 홍준표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은. JTBC에서 하는 게 예. 그거인가요? 항상 그런 식으로 검증을 해줘요. 이런 사람이 가짜 뉴스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보통 원장님이나 대변인 같은 정치인들이 내가 말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팩트가 좀 어긋나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방송이든 뭐든 간에. 그러면 그 다음에 말을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그때 되면 좀 약간 버벅대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짜 뉴스를 날마다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정치학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치학이나 선거에 뻥을 치려면 과감하게 세게 쳐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하다가 우리가 연설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뭐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라든가 상대를 비판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뭘 좀 튀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좀 소심하게 조금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세게 뻥을 쳐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나 대중들이 야 설마 저건 진짜 저런 정도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저건 맞겠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실제로 선거 캠페인에 그런 게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게 과감하게 진지하게 눈빛이 흔들리지 않고 거짓말을 하면 저게 진짜려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홍준표 대표의 경우는 그게 이제 좀 과해서 저건 늘 뻥이려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MBN 입장에서는 이건 어떨까요? 이번 조치가. 저희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MBN 시청 운동을 많이 하겠네요. 시청률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어떤 흐름이 일정하게 있는데 네. 이를테면 지금 특정 경쟁하고 있거든요. MB에 대해서 네. JTBC, SBS, MBC, 한겨레 이런 정도인데 네. 거기에 특정 경쟁 중에 숟가락 딱 그 다음에 얹고 있는 게 지금 MBN이에요. MBN도 MB 추적을 최근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MBN이니까. 네. MB 노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 MBN을 광고하는 거죠. 그렇죠. 많이들 보시고요, 여러분. 제가 출연하거든요. 토요일마다 고정으로. 그러시구나. 네. 예. 아니 근데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MBN이 원래 그렇게 사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한테 우리가 1부터 10까지 놓으면 그렇게 막 평소에 우호적이거나 이런 안 건 그랬죠.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은 세월호 근데 지금 때 완전히 지금 홍 대표가 밀어주고 있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세월호 때 그 대리기사 사건 때 제일 먼저 이제 물론 이제 김기춘의 지시에 의해서 이제 보도가 왜 이렇게 적게 되냐고 하니까 막 보도를 이틀 3일째 되면서 했거든요. 그때 가장 극렬하게 저를 이제 문제 삼았던 매체 중에 하나도 MBN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서 2012년도 우리 대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기계적 규정은 갖추고 보도를 했던 매체거든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하여간 좀 경도가 됐어요. 편향성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뭐 MBN이 보니까 수년간이라는 표현 때문에 지금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유여에게 수년간 성희롱을 했다라고 해서 그 수년간이란 표현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수한 거다. 그래서 MBN이 유여회로부터 8시 57분에 유여회 씨가 8시 57분에 했고 9시 18분경에 삭제를 했다. 그러니까 노출된 시간은 20여 분이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MBN
이 삭제를 했으니까 너그럽게 넘어가 달라고 유효혜 씨가 이제 페이스북으로 했는데 이건 굉장히 빠른 조치를 한 거죠. 근데 그 빠른 조치를 한 거를 가지고 이제 저 언론사를 거론한 거는 제가 볼 때는 MBN이 매일경제하고 저기 그렇죠. 같은 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원래 정신 자체가 약간 친기업적인 것이 맞습니다. 있어서 아.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특히나 뭐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에 좋게 막 얘기하거나 그건 뭐 친소 관계를 떠나서 별로 그런 입장은 아니죠. 그러니까 언론 태도도 그런 거였죠. 그런데 저라면 좀 황당할 거예요. 잘못했으면 고소하고 고발하고 언론 중재에 가고 방심이 가면 되는데 예,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언론을 향해서 적대적으로 이렇게 대하기 시작하면은 제가 그 매체 관계자로서 말씀드리면 그런 거 있어요. 어차피 종편이건 뭐건 친서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정치인들 예전에 우리가 종편 안 나가기 운동도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는 미디어법 네. 처리되고 나서 그랬죠. 근데 실제로 만약에 김현 대변인을 이야기 한번 해보면 종편들 나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했건 안 원했건 얻어지는 소득 중에 하나는 대면에서 우리 매체의 채널이 나오는 사람 대놓고 비판하기가 사실은 좀 힘들어요. 그게 사람의 관계가 원래 그런 거야. 인지상정이죠. 근데 지금 홍준표 저런 방식으로 하면은 뭐 갖고 정치하겠다는 건지 이제는 기존의 종편이나 조중동이 자유한국당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들의 진영 이익을 위해서 내 쪽에 네. 다 쓰러질 때까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어떤 마인드를 보여주면은 일단 홍준표로는 이 당 절대 안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보면서 우리도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송하는데 뭐 우리 출연자가 또는 다른 방송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치명적으로 어떤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그것도 외부에서 한 실수로 인해 가지고 우리 방송이 막 공격을 엄청 받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나 그 사람 보면 홍준표처럼 화내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럴수록 좀 더 진지하게 딱 중심 잡고 요거를 컨트롤해 나가야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MBN 나가. 이게 무슨 총칼만 안 들었지 군사정권 시대도 이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군사정권 시절에는 그냥 통폐합해버렸죠. 아이 참.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본인은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분노를 이렇게 표출한 건데 근데 옆에는 그 홍준표 잡는 유해가 있어가지고 이걸 완전 코미디로 만들잖아요. 완전 코미디를 만들었어. 참 재밌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두 사람이 기획된 상품이 아닌가 싶기도 해. 이때 엑스맨? 예를 들면 옛날에 코미디에 그 컨비 누가 있었죠? 누구와 누구? 장소팔 고춘자? 꼭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요. 이제 오죽하면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하도 당이 관심을 못 받으니까 유해하고 홍준표가 짜고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능적으로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한번 해볼 정도로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씨 화이팅! 스스로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는 정말 놀라우신 분. 고 양비론으로 쓴 조선일보. 그 다음에 중앙에 대해서는 의원 내각제 네. 개헌 주문했다고 해서 허위 기사를 작성했는지 모르겠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언론이 그동안 좀 편향된 보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정부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촛불 때 언론 적폐도 청산해야 될 하나의 과제 중에 지목을 했었는데 정상적인 보도 내지는 편향된 보도가 조금 그 편향성을 극복해 나가는 상황에서 아노미 상태에 빠진 거죠. 그동안 정부를 위한 방송 또는 정부를 위한 언론만 보다가 본인에 대해서 지적하는 언론을 보니까 지적질 당하니까 정말 기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보는데 그럼 모든 부스를 다 폐쇄시키나? 네. 어제 장제원 논평 중에 나 깜짝 놀라는 숫자를 들었어요. 뭐죠? 우리 당 330만 당원의 종편 안 보기 운동. 가짜뉴스. 330만 명이요? 깜짝 놀랐네. 그중에 허수가 내가 보기에는 95%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당도 그거 40만으로 뻥 튀겼다가 전당대회 때 곤란해져가지고 실질적인 당원 찾기 운동하고 있는 것처럼 330만 당원이라니. 그 민주당이 100. 그래서 또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문준용 씨 건 관련해가지고 바른정당이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아가지고 또 내고. 하여간 그랬어요. 근데 되게 동시다발로 일이 벌어졌는데 저 MBN 거 보고 물론 오전에 이제 공지를 했는데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 14년 됐잖아요. 공보파트에서 일한 게 청와대는 사실은 엠바고 대통령 이제 외부 일정은 엠바고 걸고 이제 출입 기자들한테 미리 알려주는데 그걸 사전에 이제 보도를 하면 춘추관 출입 정진이 있어요. 근데 이것처럼 뭐 부스 제거, 시청 거부 운동 동료 이건 MBN 시청률 올려주는 거예요. 거의 언론개혁 운동 수준이에요. 이제 안철수 씨가 남기고 간 워딩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뭔지 아세요? 뭐죠? 홍준표의 새정치.
아니 어쩌면 그리고 이분이 아니, 이제 웃음 주고 기쁨 주는 거기네. 이게 정말. 기쁨 주고 사랑받는 우리의 홍준표가 저를 주모라고 하기도 했었고요. 최고위원 회의 안에서 여자는 조용히 앉아서 밤에만 쓴다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밤에만 쓰는 것이 여자의 용도라고 했었습니다. 예, 여자는 회의에 있는 게 아니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저는 이 방에서 앉아서 옆에 앉아 있으면 회의 들어가기 전에 많은 이야기를 했었죠. 말하지 마라. 너는 말하지 마라. 원래 여자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이쁘다. 여자는 밤에 있을 때가 제일 좋다. 그러더니 아이고 이런 말 하면은 나중에 또 기사 될라. 아이고 나가서 또 떠들라. 홍준표 대표 따라서 막말하면서 망가져간 제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제 모습을 찾겠습니다. 성희롱은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 네. 지난 연말 연초에 인재 영입한다고 전국 시도당을 순회를 하면서 했던 말이 좌파 정권하에 넘어간 SBS 그다음에 KNN 그렇지. 에 한 바 있잖아요. 다 가져갔네 지금. 그럼 이제 MBC도 노영 방송이라고 이제 폄훼했고 KBS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KBS에 대해서 또 뭐라고 또 얘기할 거고 조선은 밀양 가서 얘기한 걸 자, 지금 정치권의 단연 화제는 홍준표의 MBN 당사 출입 금지. 이 사건을 보고 제가 느낀 거예요. 야, 이것을 민주당 분들이 했다 그러면 정말 난리 났겠구나. 우린 그런 일 안 해요. 예. 일단 유해 씨의 미투 관련한 발언을 듣고 MBN이 오보를 낸 거죠, 오보를. 수년간이란 표현이 예. 홍준표 씨의 그 스타일이 완전히 누구 말처럼 트럼프를 닮아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아니 정도로. 트럼프랑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냥 예. 홍준표 그냥 이것도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독불 장군이죠. 당사에 들어오자마자 와 우리 속칭 표현으로 빡쳐 있다는 게 보이는 게 MBN 카메라 빼세요. 근데 얼굴에 옥이랄까 악이 잔뜩 들어 있어가지고 이 사건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회자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홍준표 씨 스스로가 지금 종편 보수 언론들을 차례로 지금 저격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MBN, 동아일보 채널A 정도만 지금 살아남아 있는 그런 느낌이요. 저런 걸 총기 난사라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어디 쏘는지도 모르고 막 쏘는 지랄탄. 거지. 지난주에 그 김민석 원장님이 남겨둔 굉장히 유의미한 단어가 바로 전기난사였습니다. 아 그래요? 전기난사 수준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아니, 거의 그래요. 아니 지금 이번에 하는 거 보면 MBN을 대상으로 한 게 보면 당 출입 금지 및 부수 제거, 당 출입 금지 및 부수 제거, 그다음에 당 소속 의원 및 당직자 등 취재 거부. 더 웃긴 건 해당 언론 시청 거부 운동 동료 당원 대상으로 아, 정말 가짜 상상을 뉴스와의 뛰어넘어. 전쟁. 멋지신 분이세요. 아주 멋지세요, 아주. 예. 근데 이 당이 이걸 할 수 있는 정당이에요? 참 바쁘겠어요. 정말 할 일도 많은데. 할 일이 많은데 어저께 사실은 평민년 30주년 기념 토론회 하고 그다음에 기념식 하고요. 이제 4시부터 6시였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2시부터 그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지역위원장 및 주요 당직자 결의대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시부터 4시 가량 그랬고 4시부터 6시 이제 어저께 오후에 네, 행사를 하는데 행사장에서 앉아서 MBN 이거 성명서 논평 준비하고 그다음에 또 봤어요. 동계 평창 올림픽 그 도종환 장관의 이 그동안 했던 역할과 노력에 대해